2022년에 크게 주목받을 세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들이 주목한 트렌드들을 4가지 테마.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11월이 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연말 분위기가 일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올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을 내다보는 그런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연말마다 트렌드 도서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요 2022년에 크게 주목받을 세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들이 주목한 트렌드들을 4가지 테마 아래서 10가지 키워드로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에서는요 10가지 키워드의 트렌드를요 4가지 테마로 구분했습니다. 치유사회, 새로운 놀이, 미래의 일상, 공존사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먼저 이 치유사회라는 테마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다들 집에 머무는 시간 길어지셨죠. 저도 그랬고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좀 시달리기도 했어요. 이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몸과 마음이 막 처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증상을 느낀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노력, 인간과의 연대감을 회복하려는 노력 등이 피어났죠. 특히 지친 마음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것을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성향의 마음케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더라고요. 명상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름이 뮤즈래요. 이렇게 머리띠처럼 생긴 기계거든요. 앱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명상을 하면서 뇌파, 심박수, 호흡, 움직임 등을 다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또 단계에 맞는 명상 가이드와 피드백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 마음 챙김이나 명상 키워드는 코로나 이후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먼 일이 아닌 게, 저만 해도 명상 앱인 캄을 2년째 유료 결제를 해서 사용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제 주변에서도 명상 시작했어, 명상 앱을 써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이 전문가들은요, 마음 챙김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심리치료 챗봇, 실내 정원, 기능성 음료들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마음 케어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어떤 연결성도 치유의 핵심이 되겠죠. 사회가 개인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변에서 연대감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반론이 아직 거세기는 하지만 반려동물 복제라는 기술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반려 로봇도 일상화되고 있죠. 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가 엮이고 사람의 마음이 오가는 일인 만큼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트렌드들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다면 좋겠죠. 다음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테마는요, 새로운 놀이였습니다. 비대면 일상은 늘어나고 기술은 또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즐거움, 신선한 재미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시류를 타고 하이퍼 엔터테인먼트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재미와 자극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유명한 그 말 많은 메타버스와 VR 등이 있겠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 세계처럼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죠.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고요. 메타버스의 기반이 된 마인크래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로블록스, 제페토 등 이 수많은 서비스들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VR 분야에서 또 재미있는 걸 얘기해 볼까요? 일본의 히키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버추얼 마켓, 통칭 V캣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상공간 V캣 안에서는 전시 부스를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부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바로 거래할 수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VR 콘서트, VR 투어, 이 모든 것들이 미래 엔터테인먼트로 여겨지는 만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수 있다면 좋겠죠. 이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은요, 식음료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먹고 마실 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을 지면서 좀 더 특별하게 식음료를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는요, 얼마 전에 우주에서 숙성시킨 와인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입과 몸을 동시에 즐겁게 만드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에너지 드링크들도 아주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왜 보통 그간에는 에너지 드링크 약간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에도 좋은 에너지 드링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음식들이 건강한가? 윤리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테마 살펴볼까요? 미래의 일상이라는 테마입니다. 주거, 건강, 도시와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가 여기 속해 있는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주거와 관련된 키워드, 모듈러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 공간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의 기능이 점점 더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언택트가 보편화되면서 연고에 기반한 활동이 약해지기 시작했잖아요.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주거 공간을 이동하려는 욕구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드벨르라는 건축업체에서는요, 스마트 조립식 주택을 만들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또 일본에서는 어디든 원하는 집에서 잠깐 살 수 있는 정액제 다거점 주거 서비스 어드레스가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비싼 집값이나 자주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한 비즈니스인 거죠. 네, 다음으로는 이 미래 기술과 건강이 합쳐진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키워드의 이름은 데일리 터치 케어입니다. 이 트렌드는 사실 이미 우리 삶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제 친구도 그 스마트워치를 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로 뭐 심박수랑 체온도 측정하고 물 마시기, 손 씻기, 스트레칭 하기 등에 대한 푸시 알람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늘어났고 또 기술이 함께 발달하면서 병이 나고 나서 치료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병 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자라는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옮겨오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비즈니스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드니의 기업인 슬립타이트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을 위해서 자는 동안 신체 컨디션을 모니터링해주는 침대보 레미를 발명했다고 해요. 침대보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게 뭐 수면 상태, 움직임, 생체 신호, 습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요양원에 있는 직원분들께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령자들의 케어가 더 신속해지고 정확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건강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서비스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그 시장을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도시와 관련된 키워드 스마트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과 개인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한 도시 자체가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늘 한계를 겪어왔던 이 전기차들을 위해서 지하 매립형 전기차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무인 로봇과 드론을 이용한 라스트 마일의 확보, 무인 배송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움직임이나 생체 기관을 이용하는 비접촉 생체 인증 기술도 계속해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이미 우리 주변으로 충분히 스며들어와 있고 정말 머지않은 미래이니만큼 우리들도 이 비즈니스 키워드들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테마 공존사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환경 문제입니다. 정말로 눈앞에 도래한 위기를 우리가 함께 겪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이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치나 기업, 경영,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존사회 안에서 테마는요, 크게 패션, 물,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들어와서 이 패스트 패션이 아주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저도 늘 스파 브랜드들을 그냥 이용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도 조금 더 가치 있는, 조금 더 의식 있는 패션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사이클링 브랜드들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로 여겨졌던 이 스파 브랜드들도 최근에는 계속 이 리사이클에 힘을 쏟고 있죠. 자, 다음은 물 분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는 워낙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물 부족을 몸으로 느끼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물 부족과 관련된 문제들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이 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요,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작은 로봇 클리어봇을 만들었고요. 대만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정화해서 물로 응결시키는 제품 아크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되게 신기했는데요. 이 아크보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정수기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물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패션과 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탄소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환경에 계속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로 이코노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마드리드에서는요, 쌀껍질로 그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암스테르담에서는 버려진 세면대를 모아서 최고급 벽돌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거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의 패키지를 많이 변경하고 있죠. 요즘 마트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노력들도 제로 이코노미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10가지 키워드를 4개의 테마 아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예비 창업자들이나 신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참고해볼 만한 책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냥 소비자 입장인 제가 봐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좀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내가 돈 주고 사는 물건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께 이 책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멋지게 독서하는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